오늘은 데뷔 이래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꾸준한 활동을 보여온 공유씨의 풀스토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명 공지철, 아버지의 성인 공과 어머니의 성인 유를 합쳐 공유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씨는 1979년 7월 10일 부산 출생, 184cm 훤칠한 키에 74kg, 혈액형은 A형, 경희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사, 퍼포밍 아트학 석사 출신의 인재입니다. 공유씨에게 신드롬적 인기를 가져다준 대표작으로는 커피 프린스 1호전, 도깨비 등이 있습니다. 공유씨는 훤칠한 외모와 부드러운 눈빛 때문에 로맨스 연기에 최적화되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 제대 후 개봉한 사회고발성 영화 도가니, 화려한 액션을 선보인 용의자, 한국형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 부산행, 시대극의 스릴러를 가미한 밀정 등 선택하는 작품의 다양성과 연기의 폭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공유씨는 2000년 엠넷 VJ 공채에 뽑히면서 연예계에 입문하였습니다. 2001년 KBS 드라마 학교 포로 연기자로 데뷔하였으며 29화부터 등장, 극중 막대 사탕을 물고 다녀 캔디보이라 불리며 비중 있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후 드라마로서는 2005년 공효진과 함께한 건빵선생과 별사탕, 영화로서는 2003년 동갑내기 과외하기, 2005년 김선아와 함께한 잠복근무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07년 MBC 드라마 커피 프린스 1호점에서 최한결 역할을 맡아 신드롬적 인기를 얻으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는 남장 여자물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로맨틱 코미디물로서 여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네 남녀의 사랑과 해당 캐릭터가 된 듯한 배우들의 연기 덕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름이면 떠오르는 로맨스물로 꼽히는 드라마이자 공유씨에게는 배우 생활의 전환점이 되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자든 외계인이든 상관 안 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대사가 바로 이 드라마에서 나왔습니다. 제대 후 2010년 임수정과 함께 뮤지컬을 원작으로 한 영화 김종욱 찾기로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물 같지만 영화의 부드러운 영상 및 공유의 1인 2역 연기, 작품 곳곳에 가미된 연극적 요소 등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작품에서 선보인 공유씨의 키스신은 설레이는 키스신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11년 공지영 작가의 원작 소설을 모티브로 한 도가니로 스크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영화는 교직원의 아동 성폭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이에 맞서는 주인공의 분투를 다룹니다. 충격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여과없이 묘사한 까닭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466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내용이 실화라는 점에 충격받은 대중들은 해당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세에 힘입어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해당 학교의 폐교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사회고발성 영화가 빈번히 제작된 것으로 보아 도가니는 2010년대 사회고발성 영화의 효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씨는 이 작품을 통해 연기에 무게가 실렸다는 호평을 받고 각종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로맨스물의 강점을 보여온 그가 다양한 작품을 시도하고 연기의 폭을 넓히게 된 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12년에는 KBS 드라마 빅으로 복귀했습니다. 당초 빅은 홍자매가 집필한다는 점, 이민정 수지가 출연한다는 점 등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허술한 설정과 조주연 배우들의 부족한 연기력, 개연성과 진전이 없는 스토리 등으로 인해 기대와는 달리 혹평 속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성인 남자의 몸에 들어간 18소년을 연기하는 공유의 연기력과 몰입도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공유씨는 해당 작품의 OST인 너라서를 직접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원신현 감독의 용의자로 스크린에 복귀했습니다. 용의자는 북한 최정예 특수요원이었으나 조국에 버림받고 망명한 지동철이 아내와 딸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대역을 쓰지 않고 직접 촬영한 암벽 등반신이나 한강 낙하신, 카체이싱신 등 화려한 액션과 긴장감 있는 스토리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해당 작품에서 공유씨는 기존 작품에서 보여준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고 거친 남성성을 보여줍니다. 인간 병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탄탄한 몸과 액션 연기가 준수했던 것은 물론 아내와 딸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처절함이나 딸에 대한 애틋한 부성 역시 잘 표현했습니다. 영화는 413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2016년은 공유의 헤라에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월에 남과 여가 개봉한 이래 한 해 동안 부산행, 밀정, 도깨비가 연달아 대중에게 선보여졌고 남과 여를 제외한 세 작품 모두 엄청난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2016년 한국 최초의 좀비 아포칼립스 블록버스터인 부산행은 개봉 3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80만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씨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영화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해당 작품은 국내에서 흔치 않던 좀비 영화를 한국적 요소 및 감성과 혼합하여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습니다. 한국적 심파가 가미된 엔딩이 국내에서는 5점으로 꼽히기도 했으나 해외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감성에 익숙하지 않아 엔딩이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공유씨는 이혼한 아내에게 딸을 데려다 주려다 좀비 사태에 휘말리는 직장인 서서구 역을 맡아 액션과 구성을 잘 표현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밀정이 개봉하였습니다. 송강호, 한지민, 신성록 등 걸출한 배우들의 출연, 이병헌과 박희순을 위시한 화려한 카메오들, 추석 연휴 등의 영향을 받아 크게 흥행하였습니다. 최종 관객은 750만 명으로 경성에 폭탄을 반입하려는 의열단과 이중첩자 이정출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공유씨가 맡은 역할은 이열단의 젊은 리더인 김우진으로 독립운동가 김시현 선생을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공유씨가 연기한 김우진은 광복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결기, 거사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리더로서의 고뇌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은 드라마에서도 도깨비로 인해 대히트를 친 한 해였습니다. 공유씨는 상대 역인 김고은, 이동욱과 훌륭한 호흡을 보여주었고 드라마는 배우들의 호연과 작가의 훌륭한 필력, 감독의 뛰어난 연출에 힘입어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특히 공유씨는 극중 김신 역을 맡아 로맨스와 액션, 코믹과 전국을 넘나드는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도깨비는 케이블 TV에서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프로그램 최초로 시청률 20%를 돌파하였습니다. 실제로 2016년 거리 곳곳에서 도깨비의 OST가 흘러나왔고 방송사를 가리지 않고 각종 예능에서 패러디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유씨 또한 방영 내내 화제성 지수와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공유씨는 2017년 5월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년의 휴식 끝에 그가 고른 차기작은 82년생 김지영이었습니다. 영화의 원작 82년생 김지영은 남녀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화제의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유씨의 행보 역시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유씨 본인은 영화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고 생활 연기에 대한 평소의 열망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려와 달리 공유씨가 맡은 정대현은 아내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려 시도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주인공 김지영이 처한 상황을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별 간의 대립으로 바라보기보다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조명하였습니다. 영화는 총 관객 360만 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박보검과 함께 출연하는 서복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객 동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여름에서 겨울로 개봉이 연기되었습니다. 공유씨는 전직 국정원 요원이자 시한부 삶을 사는 민기현 역을 맡아 복제인간 서복 역을 맡은 박보검과 영생의 비밀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는 공유와 박보검이 함께 출연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제작 예정인 SF 호러 드라마 고요의 바다에 출연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셀럽스 풀스토리 공유씨 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